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 1권은 거의 안 볼 거예요. 1권은 거의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고 지금 이제 핵심 요약 시간대는 철저하게 협약이랑 규칙 위주로만 보실 예정입니다. 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혹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소개를 드리자면 Gmail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나 아니면 문자로 그냥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면은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잠깐만 오늘 어떤 분이 뭘 보내셨는데 아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우리 영두님이 사진을 잔뜩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용훈 관세사라고 하고 번호는 이러니까 뭐 저장하셔가지고 공부하시다가 그냥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거기 뭐 페이지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그날 안에는 웬만하면 답변을 드릴 거고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날 못 보면은 어쨌든 그래도 메일 체크는 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는 회신을 드릴 거고 이 합격의 법학원 자체 그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합격의 법학원 거기에 그 질문 뭐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거기에다 거기는 제가 막 한 열흘 뒤에 막 보고 그래요. 그래서 몰랐네. 그리고 이제 딱 보고 이제 답변을 드리니까 그냥 그 Gmail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 시간 때 한번 다 봤어요. 기본 시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2권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한 번씩은 보시긴 보셨고 이제 3대 협약은 좀 빨리 볼 거예요. 아무래도 3대 협약은 기본 시간 때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까지 많이 특히 CISG랑 UCP는 정말 디테일하게 봤기 때문에 3대 협약은 좀 복습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3대 협약을 처음 봤을 때는 영문을 보고 국문을 봤죠. 이번에는 거꾸로 할 거예요. 국문을 볼 거예요. 국문을 보면서 그 국문이 영문상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막 아주 기초적인 좀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 시간 때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갈 거고 국문을 보면서 이 국문이 영문상에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국문을 보면서 이제 영문상에 기출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기출이 됐던 부분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어랑 셀러를 바꿔서 냈다든지 뭐 합리적인 기간인데 뭐 2년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3대 협약을 빠르게 볼 거고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습도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수업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뭐 복습은 당연한 거고 복습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예습도 가능하시면은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여력이 되시면은 예습을 좀 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뭐 이것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 5문제씩 풀어볼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지금부터 이제 기출이 안 풀릴 거예요. 안 풀릴 거고 한 5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왔는지를 좀 보셔야지 공부 방향이 또 잡히거든요. 기출이 어떻게 나왔다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회독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조금씩은 이제 보셔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거의 5문제씩 풀면은 그래도 시간이 꽤 가더라고요. 5문제. 그리고 풀어보고, 그리고 다시 또 진도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고, 3대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협약들이 있거든요. 기타 협약들은 우리가 기본 시간에 많이 안 봤어요. 기본 시간에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일단 기본 시간 때 봤던 것들은 좀 넘어갈 거예요. 시간이 좀 부족해요. 8회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안 봤던 부분들 위주로 볼 거고, 한 번이라도 기출이 됐던 조항은 다 볼 거예요. 한 번이라도 기출이 됐던 조항들은 다 한 조항도 안 빼놓고 다 볼 거고 또 기출이 안 됐는데 기출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조항들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MIA 같은 경우도 많이 안 봤죠. 기본 시간 때 특히 빨리 끝냈죠. 특히 빨리 끝냈기 때문에
MIA도 볼 게 많고 ICC도 뒷부분에 좀 볼 것들이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항들 다 뭐 헤이그도 마찬가지, 함부르크도 마찬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대신 여기는 좀 선택 사항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대 협약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기타 협약을 막 너무 깊이 있게까지 한 번 딱 한 15년 동안 한 번 나왔는데 과연 그 조항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저는 이제 했으면 좋겠죠. 무역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아가지고 전체 평균 뭐 60점을 넘어가시는데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본인 사정하에 따라서 본인이 봤을 때 나는 아직 회계학도 많이 부족하고 뭐 다른 과목도 좀 부족한데 기타 협약이 너무 지엽적인 한 10년에 한 번 나왔던 요런 조항까지는 이런 것까지는 좀 보기 싫으시면은 그런 거는 좀 선별적으로 공부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한번 보고 다음에 이제 기출풀이 시간 때 또 볼 거예요. 어차피 한번 또 보실 거기 때문에 그 기출풀이 시간 때 그 조항을 그냥 공부를 하시던지 내가 정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리고 만약에 될 것 같으시면은 그냥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 기출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강의 계획서 혹시 강의 계획서 없으셔도 돼요.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최근 기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전히 3대 협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3대 협약에서 거의 18문제에서 2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대 협약이라 하면 UCP, CISG, 인코텀즈, UCP까지 포함해서 많이 나올 때는 20문제 넘게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거의 666 이런 식으로 좀 기분 나쁜 숫자죠. 666.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는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최소 70%, 80% 이상 맞춰 주셔야지 무역 영어가 그래도 점수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맞으면 더 좋죠. 더 많이 맞으면 더 좋으신데 3대 협약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3대 협약 난이도가 그리고 3대 협약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무역신문 가서도 또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무역신문 가셔서 또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CISG랑 UCP 얘네들은 정말 조항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다 이렇게 뜯어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2차에서도 도움이 되시고 지금은 문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지 않고 공부를 안 하시면은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수는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영어잖아요. 영어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계속 안 보면은 금방 또 까먹어요. 진짜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고 문장 구조도 내가 나름대로 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다 싶었는데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또 새로 와요. 그래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영문에 대해서는 조금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만큼 좀 회독도 많이 하시고 한 방에 내가 다 해결하겠다라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보시는 게 나으세요. 반복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기타 협약 여기에서 진짜 한 70% 80% 맞아 주시면은 그냥 최소한 35점에서 40점 정도는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더 높게 맞으시면은 일단 3대 협약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절대 꽈락 안 나와요. 꽈락 나올 수가 없고 뭐 무역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꽈락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우리 약속했잖아. 네. 무역 영어는 꽈락이 아니라 70점 넘게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기타 협약에서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기타 협약도 지금 정말 많이 나올 때는 한 18문제까지 나와요. 심지어는 나머지 3대 협약 외에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협약에서만 지금 출제가 기타 협약 규칙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2020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2020년도인가에 한 문제 빼고 모든 문제가 다 협약에서 나왔어요. 협약 및 규칙. 근데 2021년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실무 일반 문제. 실무 그냥 일반적인 문제. 여기에서도 한 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한 90% 이상은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무슨 용어 정의가 나올 때도 있고, 뭐 LG의 개념을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청약과 승낙에서의 어떤 뭐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기타 이런 실무적인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많이 가져가셔야지 전체적으로 좀 높은 점수가 나오실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죠. 내가 기타 협약을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여기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고, 그럼 무역실무 점수가 더 올라가겠고, 무역영어 자꾸 무역실무래.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타 협약을 좀 소홀히 하면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80점이 나오느냐, 70점이 나오느냐, 60점대가 나오느냐는 여기 기타 협약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80점이 나올 수도 있고 70점이 나올 수도 있고 60점이 나올 수도 있다. 3대 협약은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3대 협약에서 만약에 점수가 저렇게 안 나오면 그럼 공부를 진짜 안 했다는 거고, 3대 협약이 점수가 안 나오는 분은 기타 협약도 점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3대 협약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기타 협약도 내가 회계학도 잘해요. 회계학도 잘하고 내소법도 잘하고 막 다 잘해요. 그러면 뭐 한 70점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회계학이 약하다. 회계학이 막 40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전체 평균이 이게 60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아예 그냥 회계학 꽈락에 떨어지는 분들이 뭐 압도적으로 많기는 한데, 그거 말고는 무역영어에서나 아니면 내세법에서 이게 말려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3, 4교시 같이 보잖아요. 3교시, 2교시 때 내소세랑 회계학. 그래서 내국소비세법에서 멘탈 나가신 분들이 회계학까지 같이 그냥 말아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시험장에서 순간 딱 멘탈 나가면은 갑자기 온몸에서 막 이렇게 막 전율이 흐르듯이 긴장이 되면서 어떡하지? 시간은 가고 있고, 한 문제 안 풀리면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한 문제 안 풀리고, 두 문제 안 풀리고, 세 문제 안 풀리고, 안 풀린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일단 풀리는 거라도 먼저 찾아갖고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멘탈 나간 상태로 있을 거고, 1번 문제가 어렵고 2번 문제 어렵고 3번 문제 어렵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찾다 보면 또 쉬운 문제들이 있고, 유난히 그 시험 문제만 그 시험에서만 좀 앞에 몰려 있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멘탈을 빨리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CISG 최근에 한 3, 4개년도 기출 보면은 뭐 인코텀즈도 마찬가지고 UCP도 마찬가지고 막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충분히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70%, 뭐 80%, 뭐 그 이상 점수 획득하실 수 있을 만큼 어렵게 안 나왔습니다. 어렵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신다면 충분히 다 극복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진도표는 좀 무시하셔도 돼요. 진도는 그냥 진도 나가는 대로 그냥 우리가 수업을 나갈 거고, 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혹시 질문 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웬만하면 그러려고 하려고요. 네, 오늘 배운 내용에서 웬만하면 기출 문제를 뽑아가지고 한 5문제 정도 풀어보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요? 뭐 또 다른 질문사항. 첫 시간인데 왜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분위기가. 자, 그러면은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은 진짜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주시고, 3대 협약을 진도를 나갈 때는 철저하게 그 구조 잡아드리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어디가 이 국문상의 이 부분이 어떻게 영문상에 표현이 되어 있고, 저는 제 나름의 규칙을 세워가지고 예전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막 엄청나게 뭐지 이걸 괄호, 큰 괄호, 긴 괄호라고 했고, 뭐 꾸며주는 괄호들은 그냥 이렇게 소괄호, 뭐 주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다 이렇게 문장들을 좀 끊어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문장을 끊어가지고 여기가 형용사에서 여기를 꾸며주는구나, 이 부분이 여기서 부사로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문장들을 다 이렇게 구조화 시키셔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딱 공부를 하시면은 휘발성이 좀 약해질 거예요. 그래도 휘발성은 있어요. 휘발성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영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무조건 휘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편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1편부터 보시도록 하고, 국문을 먼저 보고, 그 국문이 어떻게 의역이 되고, 어떻게 영문으로 표현이 됐고, 영문의 어느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국문상의 이 부분이 영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기본적인 이론 내용은 설명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본 이론 시간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타 협약은 새로운 조항들은 그냥 우리 기본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도 나갈 거예요. 아, 이 조항에 대해서 영문으로 먼저 이렇게 같이 영문, 국문 같이 보면서 그렇게 진도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적용 범위. 자, 1조부터 6조. 1조는 협약의 적용 범위였죠. 협약의 적용 범위였고, 직접 적용, 간접 적용, 비적용 세 개로 구분이 됐었죠.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접 적용, 간접 적용, 비적용 해가지고 이제 직접 적용은 체약국 둘 다 체약국인 경우, 그리고 간접 적용은 체약국, 비체약국. 법정지를 여기에 법정지를 할 때, 법정지가 여기일 때. 국제사법에 따라서 법정지를 체약국으로 할 때, 그때 간접 적용을 하고, 간접 적용은 유보 선언을 할 수가 있죠. 나 간접 적용 안 할래. 우리는 무조건 직접 적용만 할 거야. 라는 게 95조. 95조 유보 선언. 대표적인 국가로 뭐 중국이 있다. 중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만약에 한국이 비체약국이고 중국이 체약국이에요. 이럴 때는 안 되겠죠. 얘네들은 무조건 직접 적용만 하는 국가니까. 자, 비적용은 체약국과 비체약국이 있는데, 첫 번째 비적용은 비체약국을 법정지로 할 때, 그리고 비체약국 간의 거래일 때, 이때도 비적용입니다. 근데 체육이 아니라 비체약국 거래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ISG 6조에 따라서 사적 자치 원칙. 자, CISG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당사자 자치 원칙. 둘 다 비체약국인데 자기네들이 우리 그냥 체약국으로 우리 그냥 적용하자 CISG. 그냥 계약을 맺을 때 CISG로 적용합시다라고 했으면은 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물품 협약 이 CISG는 강행 적용이 돼요. 체약국이기만 하면 어떤 다른 문구로 쓰지를 않아도 강행 적용이 된다. 요거는 인코텀즈랑 UCP랑은 다르다. 인코텀즈랑 UCP는 준거 문헌이 필요하다. 규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3대 협약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1대 협약과 2대 규칙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 1조부터 6조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독을 하실 때도 1조부터 6조까지는 같은 테마구나. 협약의 적용 범위랑 적용 제외 대상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1조부터 6조. 그래서 2차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1조부터 6조까지가 하나의 테마로 묶이니까 같이 공부하시는 그렇게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조는 이제 협약의 적용 범위이고 같이 묶일 수 있는 또 조항은 10조 옆에다가 10조가 영업소의 정의거든요. 영업소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1조에 영업소 어쩌고저쩌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영업소의 정의를 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연관성 있는 조항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실게요. 자,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자,
이 1번이죠. This convention, 이 협약이 적용됩니다. 물품 명의 계약에. 그리고 영업소와 서로 다른 있는 당사자 간, 이게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자, 1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A가 이제 직접 적용. 해당 국가가 모두 채약국인 경우. 자, contracting states예요. 이런 것도 바꿔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B,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요게 of the law of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죠. 자, 여기 international도 national로 바꿔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체크 같이 해두시고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contracting state 단수다. 어느 하나 제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게 이제 간접 적용이죠. 간접 적용. 그래서 직접 적용이 A항, 간접 적용이 B호. 자,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 이게 긴 주어예요.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different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자, 얘네들은, 자, 계약으로부터, 소가로, 가로. 자, either A or B 구문이거든요. 이 계약으로부터가 from the contract, either from the contract. 거기 A 또는 or 그 다음에 either A와 B 구문이 계약 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당사자 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해서 밝혀진 정보로부터. 자, 요거는 from any dealings between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맨 끝에서부터 해석된 거예요.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들 사이에 밝혀진 거래나 당사자에 의해서 밝혀진 정보로부터. 마찬가지로 괄호로 묶어주시고 B 하시면 되겠죠. either A or B. 얘네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한 경우, 요게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드러나지 아니한 경우, 고려되지 않는다. 주어 동사죠. 그 동사죠. 동사 is to be disregarded. 자, 여기 disregarded도 체크하시겠습니다. regarded로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자, 무역 영어에서 3대 가장 많이 바꾸는 게 긍정, 부정. 진짜 많이 바꿔요. 긍정문인데 부정문 처리하고, 부정문인데 긍정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셀러 바이어. 셀러 자리에 바이어 넣고, 바이어 자리에 셀러 넣고. 오퍼로 오퍼리. 뭐 비슷한 맥락이죠. 얘는 셀러 바이어랑.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 3대 협약뿐만 아니라 기타 협약에서도 용어 정의,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어 정의를 갖다가 넣어놓는다든지 이상한 용어 정의, 아니면 특히 운송 파트 쪽에서는 용어 정의가 시험 문제에 워낙 빈출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뭐 추심도 마찬가지고 신용장도 마찬가지고 용어 정의가 1조, 2조, 3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1조, 2조, 3조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 정의는 항상 많이 출제가 된다.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3번. 자, n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 상사적 성격은 이게 주어예요. 영문으로 n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f the contract.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자, 고려되지 않는다. neither 부정문이니까 is to be taken into. take into consideration. 무엇을 고려하다.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고려되지 않는다.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여기도 neither, nor 체크하실게요.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쉬워져가지고 안 나와요. 이것도 긍정문으로 바꿔가지고 기출된 적이 예전에 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조는 이제 협약의 적용 제외죠. 그래서 이 협약은 다음의 매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요 2조가 예전에는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정말 쉽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어렵게 나와요. 되게 쪼잔하게 내요, 문제를. 그래서 어디를 바꿔서 나왔었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 개인용, 가정용,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of goods bought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use 끊어주시고 문장. 다 문장 한 문장씩 다 끊어가지고
공부하세요. unless 다만 뭐뭐하지 아니하다 해석하시면 돼요. 구문 보시면 다만 매도인이 계약 체결 전이나 그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엔 그렇지 않다. 자, unless 더 셀러에다 또 체크하실게요. 여기도 바이어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고 생각해 보시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없겠죠. 자기가 구입할 건데 자기가 개인용으로 쓸지 가정용으로 쓸지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셀러가 들어간다. Neither knew nor ought to have known. 과거 사실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B. 경매. C. 강제 집행. 그리고 법령에 의한 매매. 자, 여기 authority of law. 여기 law도 authority of judgment로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틀린 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냥 아예 그러니까 this convention applies to sale 적용이 된다. 긍정 부정으로만 나왔다면 지금은 아주 미세한 거를 하나씩 바꿔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자, 그리고 라도 이제 스탁 쉐어 인베스트먼트 유통증권 뭐 이런 투자증권 유통증권인데 여기 네고시어블 인스트루먼트를 논 네고시어블 인스트루먼트로 바꿔서 또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를 플랜트로 바꿔서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미시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뭐뭐 있는지 하나하나. 자, 그리고 뭐 2는 선박, 소선, 부선, 항공기 이런 것들은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별도법을 적용한다. 선박법을 적용하고. 자, 전기 여기 일렉트리시티. 자, 이것도 일렉트로닉스 전자장치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자가 봤을 때 얼마나 내기 편해요. 살짝 바꿔가지고. 자, 그래서 2조는 협약의 적용 제외 부분이고 요즘은 좀 많이 미시적으로 뭘 살짝 바꿔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다. 2020년도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조는 서비스 계약 등의 이제 적용 제외. 자,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 여기에 주어예요. Contracts for the supply of goods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자, 그리고 are to be considered sales. 이를 매매로 본다. 거기서 끊어주실게요. 다만, unless죠. 다만 뭐뭐하지 않는다. 자, unless 이하가 굉장히 다만 뭐뭐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unless, 자,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the party who orders the goods. 자, 그 제조 또는 생산에 맨 끝에 영문상에 저 같으면 이거 가로로 묶어가지고 그 제조 또는 생산에 for such manufacturer or production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 a substantial part of the material necessary. 자, 여기 substantial part도 체크를 하시겠습니다.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unless니까 to supply, undertake 의무를 떠안다.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수탁 가공무역은 우리나라 대무역법에서는 다 무역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CISG에서는 가공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가공무역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 협약은 2번 보실게요. 2번. 이 협약은 자,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자, 요게 which 이하의 the preponderant part of the obligation of the party who furnishes the goods 까지예요. which 이하의 주어. 저 같으면 이것도 가로로 묶으셔가지고 구분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복습할 때 그러니까 국문이랑 영문이랑 똑같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국문상의 가로 이 부분이 영문상에도 이렇게 가로 이 부분. 자,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 consist in the supply of labor or other service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oes not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얘도 긍정문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적용 CISG와 관련된 협약의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뭐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1조부터 6조까지 1조, 2조, 뭐 3조, 4조, 5조, 6조 조금씩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자, 4조는 쉽습니다.
영문이 쉬워요. 이 협약은 매매 계약의 성립. 자, 그게 only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of sale. 자, 끊어주시고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가로로 묶어주시고 맨 끝에 arising from such a contract. 이러한 작은 문장들도 다 끊어가지고 공부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만을 규율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가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seller and the buyer. 영문상의 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in particular 특히 별도의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convention. 자, 요런 별도의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서 뭐뭐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로로 묶어가지고 빼버리셔도 돼요. 자, it is not concerned. 이 협약은 다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is not도 체크하시겠습니다. 관련이 없다요, 없다. 자, 그래서 계약이나 the contract 동그라미 1번 그 조항 of any of its provision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관행 of any usage 동그라미 3번 의 유효성 validity. 자, B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자, 매매된 물품 in the good sold 의 소유권 property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 자,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 선언적인 의무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각국 개별법상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30조에서 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만 하고 있지 어느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5조 사망 등의 적용 제외. 이것도 영문이 쉽습니다.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자, 가로로 묶어주시고 caused by the goods to any person.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이게 death랑 personal injury를 꾸며주는 거죠. 사망 또는 상해에는 그 책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적 손해 다루지 않겠다. 피해법.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제조물 배상 책임법. 이것도 개별 국가법에 따른다. 그래서 CISG에서는 사망 등 적용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6조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끊어주시고. 자,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얘는 가로로 묶어주시고 subject to article 12. 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영문상의 derogate, 감퇴하다, from or vary, 변경하다,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 자, 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12조에 따를 거면 12조를 따라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조부터 6조까지는 같이 적용 범위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자, 2장은 7조부터 13조까지입니다. 7조부터 13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같이 총칙 7조부터 13조까지는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자, 7조는 협약의 해석 원칙이에요. 협약의 해석 원칙. 8조는 계약의 해석 원칙. 협약의 해석 원칙을 먼저 설명해주고 계약의 해석 원칙을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 자, 이 협약의 해석에서는 자,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끊어주시고, 자, 국제적 성격 동그라미 1번. 자, 인터내셔널 캐릭터죠. 인터내셔널 캐릭터. 자, 그리고 적용상의 통일과 동그라미 2번. 국제거래상의 신의 준수. 자,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거래상의 신의 준수 가로로 묶어주시고, 요게 영문상의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적용상의 통일이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얘네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이게 영문상으로 the need to promote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regard is to be가 다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맨 앞에 주어 regard is to be, had to 1번, 2번, 3번 국제적 성격, 정상을 통해 국제거래상의 신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가로 2번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상황으로서 자, 그 다음에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자, question부터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ed settled in it 여기까지 가로로 묶어주실게요. 자, 문제는 문제인데 거기 expressly settled in it, it이 받는 게 협약이거든요.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협약상에 규율되고 있는 규율되는 상황인데 그 문제는 그래서 맨 앞에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여기까지가 question부터 in it까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 자, 이 협약에서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 which it is based 거기서 끊어주실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일반 원칙 그리고 첫 번째 게 협약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일반 원칙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앞에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명시적으로 따르는 게 있으면 명시적으로 따르면 되겠구나. 명시적 규칙. 그게 없을 경우에 그 문제들은 일반 원칙. 그래서 베이스 돼서 끊어주시고 or 그 다음에 그 원칙이 없는 경우 이게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 또 끊어주시고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맨 마지막이죠.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뭐뭐에 의해서 the rules of 동그라미 3번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자, 8조는 계약의 해서 원칙입니다. 자, 이 협약의 적용상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자, 스테이트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여기까지 또 주어가 되어 있죠. 주어. 자, 당사자의 진술의 동그라미 1번 statement made by and 동그라미 2번 other conduct 그 밖의 행위 자,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자, 가로를 묶어주시고, 요게 영문상에 where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e intent was. 다른 상대방이 그 의도를 unaware니까 모를 수가 없었던 경우인 거죠. could knew와 알았거나 모를 수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된다. 그게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its intent. 그래서 unaware도 체크를 해두실게요. unaware에도 aware로 바꿔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could not have been을 could have been unaware로 바꿔서도 나올 수 있고. 이제 해석해 보시면은 knew니까 알았거나 could not unaware니까 unaware 알 수가 없었다. could not 부정문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2항 if the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if the proce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끊어주시고,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마찬가지로 statement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party.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했을 바에 따라, 자,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가 그 밑에 줄에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have had in the same circumstances 가로로 묶어주시고, 자, 그 that 이하를 보면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항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understanding,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을 그 that 이하가 꾸며주는 거예요. 이해한 거에 따라서, 이해한 바에 따라서, 그리고 앞에 가는 거죠. are to be interpreted, 해석되어야 한다.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사망.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했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 요게 거기서 끊어주시켜. 이게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the party, 당사자의 의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또는 the understanding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would have had가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해했을 바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교섭, 동그라미 1번,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동그라미 2번, 관행, 동그라미 3번, 당사자의 후속 행위, 동그라미 4번. 자, 이게 다음 줄에 the negotiation, 동그라미 1번, 교섭, 가로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후속 행위, 가로로 묶어주시고, negotiation, 그 다음에 any practice which the parties has expressed between themselves,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usage, 동그라미 3번, 관행, and any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당사자의 후속 행위, 얘네들을 포함한대요.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 이게 그 앞에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이 되겠죠. 포함된 1, 2, 3, 4번을 포함하여 all relevant,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해야 된다. 적절한 고려가 주어져야 합니다. Due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걸 능동태로 우리나라에서 의역한 거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고려가 주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문장 구조가 이해가 가시나요?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따라오실만 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스피드로 보실 거고, 국문을 먼저 보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 이 국문이 여기였었구나. 만약에 내가 좀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아, 여기 국문이 이렇게 해석이 됐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때는 영문, 국문, 영문, 국문 본 것처럼 이번에는 국문, 영문, 국문, 영문 이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구조부터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